자, 정예민 차장과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20분 남았습니다. 네.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? 제가 또 가지고 온 이슈도 약간 매크로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그 얘기를 그쪽으로 안 가려고 정말 이렇게 많이 가두리를 쳤는데 분명히 내가 할 거를 알 텐데. 네. 예. 그 종목 일반 장전에 우리는 환쟁이죠, 환쟁이. 예, 총알이 환율 없더라고요. 예. 볼게 맨날 환율하고 금리인데. 비슷한 건데 그 대신 이제 종목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가져온 그 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그 제목은 시시포스의 형벌이에요. 이게 이제 오, 이건 또 무슨 시시포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코린토스의 왕인데 나쁜 네. 짓을 많이 저질러서 돌을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고 그걸 다시 내려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요즘에 왜 개미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? 군대 생각이 날까 나는. 네. 그렇죠. 군대에서도 그렇죠. 뭐 이유 없이 이제 뭐 군대인데 형벌은 아니잖아요.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. 요즘은 안 그렇죠. 네. 과거에는 땅 파놓고 다시 메우고 땅 파놓고 왜 땅을 파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. 시시포스의 형벌은 뭐 그런 의미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잘못한 그런 형벌, 아까 그 형벌이 산 위로 돌을 계속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산 꼭대기에 가면 또 돌을 제자리시켜서 또 끌어올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무서운 좀 형벌이죠. 근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비슷해요. 아, 주가가 떨어지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끌어와서 또 올리고 해서 3,100선 또 좀 올라가나 싶으면 또 그렇죠. 기관 외국인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고 하면은 또 나오고 지금 이게 지금 3주 연속 지금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지친 이제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우리 지수는 예를 들어서 3,200선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 200포인트 정도잖아요. 뭐 6% 정도, 5에서 6% 정도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을 빼고 그냥 그러니까 신선한 자금이나 이 수혈이 되려면은 네. 시장에 어떤 선도적인 그 상징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진짜 실적으로 뭔가 대박적인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 그게 없고 네, 네. 수급의 난타전이니까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그렇죠.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. 개인들은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이 원화로 된 자산을 이렇게 들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환전 수요가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본국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줘야 된다. 그리고 기관들은 앞으로 10몇 주 더 팔아야 된다고 하고 정말 네. 뭐 좀 가격 한편으로 환장할 일이죠. 이런 수급 상황으로 거기 놓고 아까 이제 뭐 봤을 때는.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규모의 그런 공모가 있으면 것도 글로 있고. 또 청약 들어가야죠.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없으면은 자금이 빠져나니까 은행으로 돌아가죠. 그렇죠. 또 비트코인 좋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가죠. 거기에 또 뭐 LH 아, 땅 얘기 지금 있잖아요. 부동산이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하고. 가덕도 땅이 25배 올랐다잖아요. 네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가덕도나 뭐 이쪽으로. 결국은 땅 아니겠어? 뭐 그러면 안 되죠.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막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. 맞습니다. 질도 안 좋고. 그럼 뭐 그냥 테마주잖아요, 테마주. 오늘은 그냥 테마주 없습니까? 그래도 이제 이 안에서 정치인 좀 테마. 뭔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제가 또 그런 쪽은 또 좀 약해요? 뭐 일부러 좀 피하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요. 그래서 알긴 알잖아요. 예, 알긴 알죠. 그래요. 근데 오늘의 이제 어떤 그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% 빠졌기 때문에 네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뭐 2에서 3% 정도는 맞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 민감 섹터, 뭐 은행을 비롯해서 뭐 화학, 철강,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에 관계된 그런 종목들이 선방을 해서 만약에 3,000선 부근을 방어를 한다.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뭐 2,900선 후반 정도를 사수를 한다.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은 3,000선 위주로 위아래 100포인트를 좀 유지되는 그런 박스권으로 3월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장 후반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생각보다는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양회를 앞두고 이제 어제 일부 소비재들의 좀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. 이거 네. 소비재들이 사실상 시장 지수를 돌려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.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. 건가요?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재난지원금이 또 집행을 지금 서두르잖아요. 네. 그런 게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나? 글쎄요, 한계가 좀 있잖아요. 있겠죠. 예,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. 어제 뭐 이마트, 그러니까 현대 그 백화점 여의도 네. 더 현대인가요? 그 얘기도 뭐 하루에 뭐 20억씩인가 뭐 수익 난다. 그거는 좀 개업 효과
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구경이나 특수한 한번 분야. 그 1년 전인가요? 그 하남하고 파주에 스타필드 개장했을 때 사람들 거의 뭐 자동차가 줄을 서듯이 뭐 네. 이렇게 갔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. 뭐 그러면 이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빅2가 오늘 얼만큼 버텨주느냐 그리고 경기 민감,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금융을 비롯한 시클리컬, 경기 민감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좀 방어를 해주느냐. 이게 이제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낙폭이 과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추가 매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좀 마찰적인 수급에 휩쓸리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은 없거든요. 그런 면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뭐 3% 4%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한다면 좀 이 시점에서 좀 관점을 달리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역시 그래도 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금융. 그럼 금융 쪽이고 네.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녹여낼 수 있는 화학주죠. 화학주들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저 중에 금호석유는 계속 사연이 나와요. 지금 뭐 네. 점입가병이라는 뭐 그 좀 제2의 한진칼?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감안을 안 했고요. 일단 시장의 펀더멘탈, 회사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보더라도 금호석유는 지금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. 특히나 네. 이제 이 라텍스, 인조 가죽, 인조 고무 이런 쪽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자극이 되면서 타이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거는 좀 덤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제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한제강 네. 같이 이제 철근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건자재 쪽이 대한제강 또 어제 하시고 10%까지 갔었죠. 너무 그건 좀 제가 좀 죄송스럽고요. 아니 뭐그 너무 시장이 일부러 오른 것도 반영이 아닌데 확 뭐. 났는데 종가는 어떻게 되나? 종가는 약간 강보합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. 시장 윗꼬리가 좀 길긴 하다. 예. 네,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쌍용양회도 좀 보고 싶은 게 또 네. 철근 오르는데 레미콘 또 시멘트 가격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. 네. 같이 건자재 쪽은 약간 뭐 3월 시장, 4월 시장은 건자재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오늘 함축, 압축 있나요? 한 방을 딱 본다면 저는 금호석유를 좀 보고 금호석유 싶네요. 동의. 예. 금호석유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. 네. 자, 그래도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고 잠시 또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한 코너가 있으니까 그거 듣고 오도록 하죠. 자, 이제 개장 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어떻게 또 준비해라 두 번째 파평윤 씨 찾아야 돼요. 파평윤 씨. 파평윤 씨 동시에 빵 터졌는데 네, 참 뭐 당황스럽네요. 파평윤 씨, 뭐 충암고등학교, 서울법대 뭐 그 뒤져야 되나요?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제가 아는데 그런가요? 그것까지 네. 뭐 윤석열 총장이 남성입니다. 이것도 연관성이 있을까? 그거 너무 가셨네요. 네. 갑시다. 예, 오늘 좀 안 좋은 장이니까. 그러게 예. 시장이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뭐 중국 얘기 좀 해보세요. 뭐 제가 준비해 왔는데 오늘 시장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제 양회에 대한 양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? 예, 열리고 있죠. 그래서 좀 열흘 정도 이제 그 효과가 좀 지속되는 보통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 왕년에 이제 늘 그랬었어요. 거의 이제 제철 음식 먹듯이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양회에 나와서 중국이 성장률 얼마를 내고 어디에 뭘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그렇죠.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정치 또 경제 쪽으로 좀 고립돼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적 조용해요. 그래서. 자체적인 성장률 단속에 좀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비 부양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수를 높아 견고히 보입니다. 하고 그렇죠. 뭐 외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안에서만 우리가 소비해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네. 또 강조하겠죠. 그 옛날 이제 청나라 말기에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생산을 마음대로 아까도 언급을 드렸잖아요. 뭐 철광 뭐 이런 자원들을 원자재들을 제대로 좀
수급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에 굉장한 좀 차질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소비재 위주로, 소비 위주로 이 성장률을 좀 맞춰갈 그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일부 이제 뭐 화학 제품,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이 국제 거래 가격보다 중국 내수 가격이 더 비싼 현상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제 PVC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이죠. 우리 뭐 건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뭐 바닥재나 파이프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VC 같은 경우가 국제 거래 가격보다 중국 국내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 부족이 나다 보니까 이 갭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화학주를 외치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감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이제 소비재 쪽 이쪽으로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뭐 7%다, 8%다. 왜냐하면 기저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지금 10%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7%다, 8%다 뭐 이 정도의 예측치를 좀 내놓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소비재 위주로 갈 가능성은 좀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좀 뽑다 보면은 사실상 사람의 왕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화장품밖에 없습니다. 화장품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종목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런 화장품들을 또 OEM, ODM, 뭐 OBM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뭐 어제 코스맥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건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역시 또 게임, 드라마,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 뭐 카더라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자본이 한국 컨텐츠의 판권을 사가는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네.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런 드라마나 컨텐츠, 게임 뭐 이런 IP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번에 양회 관련된 종목으로 뭐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압축 있습니까? 하나 딱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펌텍 코리아 어제 말씀드렸듯이 펌텍 코리아 어제도 얘기하셨던 예, 네, 좀 화장품 신규상장. 용기 펌프하는 신선했던 네. 기업이죠. 네, 펌텍 코리아. 자, 이제 개장이 임박을 또 했군요. 개장 후에 다시 재료와 시장 접근 들어가도록 하죠.